먼저 인사 좀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파인학원의 과학원장 신기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앙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순서는 과학 먼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수학 순서대로 나가게 될 거고, 다 끝나게 되면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Q&A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됐다. 즉 고1 과학이 공통과학이 수능 과목이 됐었던 거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정시에 이제 내신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소재 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정시로 수능만으로 이제 대학 가는 시절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작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부 정시 뽑는 비율을 100이라고 봤었을 때 그중에 70이 내신을 보고요. 30은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전형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내신을 다 반영하게 돼가지고 이제 내신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는 각 대학별 그리고 학과별로 이제 권장 과목과 핵심 과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과목을 들어야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학과마다 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어디 학교가 명확하게 포커싱이 돼 있지 않으면 미리 전략을 좀 세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학교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이랑 과학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과학 같은 경우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중앙고는 그나마 과학의 선택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덕성여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덕성여고는 과학 커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될 과목을 2학년 1학기 때로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과목부터 스타트가 되게 돼요. 2학년 때부터. 그래서 덕성여고를 아까쯤에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그 부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 이 과학의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이수예요. 즉 원래는 1년 동안 진행했던 커리큘럼이 이제 6개월, 즉 한 학기에 끝나버리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전체가 1, 2로 나눠져가지고 그냥 반씩 나누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1학기 때도 한 단원, 2학기 때도 한 단원이 추가가 돼가지고요. 분량이 좀 증가했는데 문제는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이때가 좀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화생지 1을 1년 동안 했었고 이제 3학년 때는 물화생지 2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1년 동안 했었다면 이제 물화생지를 2학년 1학기 때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갈라져 나온 진로 선택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하고 3학년 1학기 때로 이때 집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다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합과학 1학년 때는 한 과목을 배웠잖아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최소 3과목 이상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게 학기별로 끝나버리니까 1년에 6과목 이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는 깊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힘들어하게 될 거고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고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때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해 드린 것은 다른 학교들과 대부분 비슷한 것들이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좀 특이한 겁니다. 이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 과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커리큘럼이 좀 특이합니다. 학교마다 이제 1과목과 2과목에 있었던 것을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좀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과목과 2과목과 병행이 되는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사고요를 티를 내기 위해서 이거 과목을 깔아놓게 돼서 아마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위에 하얀색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이거 하나를 고르게끔 시킬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될 거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융합선택은 과목명을 표시하지 않는 게 이건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A를 받게끔 하고 이 수업 시간 때는 이 과목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통합과학을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개정된 통합과학인데 원래 4개의 단원이었던 통합과학이 6개 단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1단원과 6단원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 2, 3단원이 통합과학 1, 4, 5, 6이 통합과학 2가 됐는데 이때 1단원과 6단원이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능에, 내신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일단 수능에서는 이 1단원과 6단원은 독립 출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단원은 다른 4개의 단원과 연계해서 그래서 보기에서 섞어서 나올 수 있게끔 한다고 했었는데 문제는 내신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연계를 할 수 없고 1학기 때 시작할 때부터 여기부터 배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연계해서 출제가 없어서 독립 출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이 됐었고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학교마다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적게 나오는 학교는 3문제가 나왔고요. 많이 나오는 학교는 11문제가 나왔어요.
중앙고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통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했냐에 따라서 문제 스타일과 개념이 다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 때는 이 파트가 그렇게 될 거고요. 아직 시험을 아직 2학기 기말을 안 봐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직 조사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과학은 분량이 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가 섞여 있고 정보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리화학이 선행이 많이 돼 있다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파트에서 틀리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리고 통합과학의 최고의 덕목은 꼼꼼함이에요.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제대로 잡고 꼼꼼하게 공부했는지. 실제로 이제 동아출판사에서 한 2주 전에 인터뷰를 왔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합과학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원별로 메인 학원들 돌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동아출판사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과학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난이도 깊은 공부가 아니라 꼼꼼함, 성실함. 이게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2학년 때부터는 고난이도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선행을 해놓은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공부 습관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통합과학 선생님들이세요. 이제 2024년도, 작년도에 통합과학을 지도해 주셨던 분들, 2025년도에 지도해 주셨던 분들. 이거 출판사는 기존에는 미래엔에서 동화로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들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때 잘 보시면 물리랑 지구과학이랑 이름이 똑같으시고요. 화학 생명이 똑같으세요. 즉, 두 분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 분이 물리 지구과학을 지도하시고요. 한 분은 화학 생명과학 파트를 지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원래 중앙고는 되게 특이했어요. 한 분이 계속 다 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2022, 23, 23은 네 분이 물화생지 파트로 나눴다가요. 작년부터 또 두 분이서 나누셨어요. 그 말은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전공이 어떤 파트냐에 따라서 그 파트의 깊이가 달라지고 난이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앙고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찍으시는데 넘겨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중앙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예요. 보여드린 이유는 어머니들이 이제 아신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의 출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중앙고는 제일 먼저 시험 시작 전에 이걸 써놔요. 꼭 과학에. 판독이 불가능한 필체 같은 경우는 오답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의 글씨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과연 해독이 가능한 건지. 근데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필기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꼭 많이 써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아이들은 다 누르는 데 익숙해 있잖아요. 그리고 글씨를 자기만 알아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념 자체가. 남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이해하면 된다고 해서 여기서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초반에. 그 다음에 주요 맞춤법이 틀린 경우도 감점이래요. 중앙고는 이거를 시작 전에 꼭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의 글씨를 교정해주는 작업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단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단원 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파트가, 이 문제가 다른 시중 교재에 잘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 미시세계, 거시세계라는 니은보기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대표적으로 적혈구 보면 미시세계인 것 같잖아요. 거시세계라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으로 나는 이거는 이렇겠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풀면 무조건 틀리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중앙고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좀 다른 학교에서 전혀 볼 수 없던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것도 학교 프린트에 물질 선생님께서 이미 써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정확히 공부해야 이 낚시에 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측정과 오류 해가지고 유효수차 개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를 시험 문제에 낸 학교들은 별로 없는데 아날로그도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한다면 전부 다 그래프 해석이나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바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아서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화학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선생님들이 어디서 문제를 주로 뽑아내서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 다 뽑진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뽑아 쓰는데
이 문제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 이거고요. 이거 원본 문제가 EBS 개념 완성 통합과학입니다. 그럼 이걸 부교재로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쓰시다가 이 문제 괜찮다 그럼 뽑아 쓰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뽑아 쓰지도 않고 한두 문제씩만. 그래서 어떤 문제제도 보면 됩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앙고는 시험이 6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이 20문항에 40점이고 주관식이 9에서 10문제 정도씩 나오고 2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점 만점에 문화생지 파트별로 15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점은 수행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비중을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을 해서 점수를 합계를 하는 학교가 중앙고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각 파트 변화 난이도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이건 좀 이따가 등급컷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출판사도 변경됐고 수업 자료 같은 경우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매년 3월 달에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시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1단원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꼼꼼하게 공부하게 되면 틀리지는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고 특징이 매년 중간보다 기말이 컷이 훨씬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기말 때 제대로 안 하면 폭삭 떨어지게 됩니다. 컷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작년이거든요. 이건 9등급제일 때 등급 컷이고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등급제로 따지면 10%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2등급 컷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중간보단 기말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 정리된 것들을 보면 중간보단 기말이 훅 떨어지죠. 근데 올해는 2학기 중간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중앙고로 계속 더 모이고 있어요. 경쟁률 보시면 아시잖아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꼼꼼하게 준비한다는 걸 아시고 과학 선생님들은 그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계세요. 계속.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과목들은 굉장히 이제 대학교 때 아까쯤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권장 과목이랑 핵심 과목을 지정한다 했잖아요. 그 과목들이 2학년 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중앙고가 굉장히 특이한 게 다른 학교들은 이공계 갈 때면 물화생지 중에 2학년 1학기 때 2과목에서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요. 중앙고는 4과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를 다 듣도록 하고요. 2학기 때부터 너희들이 전공에 관련된 거 3개를 선택해라. 라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학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학업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요. 특히나 이 2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과목은 선생님별, 과목별, 시험별 난이도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인원만 보기 때문에 등급당 인원수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1년 커리가 아니라 한 학기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학생 분량이 2배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공부하면 수능까지 이어질 거야가 아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별 개성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중앙고는 이 원과목에서 수능으로 연계가 됐을 때도 굉장히 개성이 강했던 학교예요. 되게 특이했던 학교예요. 근데 그게 더 심화가 될 거예요. 이제 모의고사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2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과목씩으로 갈라졌는데 위에 있는 것들이 2학년 2학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3학년 1학기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요. 전부 다 이제 고3 때 배웠던 과목들이 고2부터 준비해야 보다 보니까 학습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특히나 2과목들은 원래 진짜 난이도가 높아서 학교에서 좀 절대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평가로 되잖아요. 그럼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더 어려워질 거라고요. 근데 이게 대학교 지원 때 큰 영향을 주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변별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 있을 때마다 2학년, 3학년 때 하는 과목들은 준비를 해놔야 돼요. 물론 순차적으로. 통합과학 안 했는데 원과목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부터 순차적으로 준비를 틈날 때마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학 올라갔을 때 제일 큰 특징들, 착각들 이것들 좀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국영수만 잘하면 대학 잘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10년 넘게 계속 수업을 하다가 처음에 올라섰을 때 이쪽으로 이제 원장으로 부임받고 올라섰을 때 국영수만 잘하면 대학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수학이랑 과학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챙겨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대를 생각하신다면 기타 과목까지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수학이랑 과학은 미리 계획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학교 때 과학은 A였으면 그래도 고등학교 과학 좀 잘하는 편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평가의 A와 상대평가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90점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남들보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10만큼 노력하면 저는 15 이상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데 이게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물리화학을 선행했으니까 통합과학 괜찮지 않을까? 변별이 생각보다 1등급, 2등급 변별은 보통 생지에서 일어나요. 물화는 거의 다 맞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다 꼼꼼하게 해야 되고 선행했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암기로 해결할 수 있다던데 라는 말이 있다면 중앙고 선배들이 미리 말을 했어요. 이건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리고 과학은 너무 바쁘니까 인강이나 연합반으로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연합반으로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했던 학교 프린트, 학교 선생님별로 다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진도가 또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인강에서는 아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다뤄집니다. 그 어떤 인강을 찾아봐도 중앙고에서 1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언급하는 인강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도 인강을 결제해서 다 보거든요.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 없이 다 가르치게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중앙고를 가게 된다면 중앙고의 맞춤형 학원에서 들으셔야 돼요. 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 뉴판 학원에서 이제 과학 실적이랑 그러면 과학을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1등급 아이들 학교의 인원들 대비 저희 재원생들이 몇 명 나왔는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제에서 학교에서 1등급 인원 대비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요. 작년도 보시면 점점 증가했죠. 저희 학원 과학 재원생은요. 점점 감소했어요. 시작에 비해서 시작은 8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은 50명으로 끝났어요. 근데 등급 인원은 상승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과학은 이제 좀 자신 있으니까 라고 하고 다른 과목 집중했다. 그 아이들이 다 떨어져 주는 거예요. 꾸준히 한 학생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그게 일단 비워지게 되면 일단 떨어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매년 이래요. 이게 학교마다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계속 올라와요, 결국은. 갑자기 와서 갑자기 공부한다고 등급이 상승하는 케이스가 좀 드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냐? 중앙고의 맞춤형 시중 개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글씨 쓰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수업을 다 판수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판수 수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 자체 겨져 있는 빈칸 노트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필기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습관이 처음에 잘 들진 않아요.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글씨 쓰는 연습까지 같이 시키고 이 한 번 쓰면서 머리에 한 번 더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교재에는 이렇게 개념 확인하기 문제, 그 다음에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학교 기출 문제까지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세트별로 풀도록 하면 그 단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줄 때도 이 4개의 소챕터를 3개씩만 내줘요. 하나는 남겨서 그 다음 주에 내주게 돼서 복습을 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효과를 증가시켜가지고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게 하고요. 또한 교재도 처음에는 이렇게 개념 교재로 나가게 되고요. 시험 한 달 앞에, 즉 4주가 남았었을 때 저희가 실전 교재를 따로 배부해요. 이거는 학교에서 어떤 자료를 배부했는지, 어떤 내용을 추가로 가르치셨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 이제 복습시키고 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한 번 더 내주고 복습을 더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제검사예요. 특히 과학은 주 1회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요일 날 수업해요. 그럼 숙제 내주겠죠. 그럼 그 숙제를 언제 할까요? 과학 숙제를. 토요일 밤에 하거나 일요일 아침에 할 거라고요. 그럼 또 까먹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과 수업 중간인 수요일 날 숙제를 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밴드에 제출하도록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걸어요. 방학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 다 제출한다? 그럼 공짜 쿠폰 줄게.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습관을 들게 되고 학기 중에까지 유지가 되면 그 습관이 본인의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클리닉 같은 경우도 대면 클리닉도 하지만 집에서 공부하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계속 질문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아이들이 질문하도록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질문 습관이 들지 않아서 사진을 보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 정확히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뭘 모르겠어? 아니면 그래프가 해석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질문시키도록 한다면 그때부터 본인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질문하다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본인이 기억에 이게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제일 훌륭한 케이스는 이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문도 길어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 잘하겠죠. 이 아이가 이대보 전교 1등 찍었었고요. 이 아이가 중앙고 전교 1등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질문 같은 경우도 되게 많고 다양하죠. 그리고 매주 확인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이 확인 테스트는 보기에 1, 2, 3, 4, 5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옳은 것을 골라서 쓰도록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여러 개를 주고서요.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맞출 수 있도록. 즉 찍어서 맞출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히 알아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성취도 평가를 보게 돼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시험 대비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성취도 평가를 보게 해가지고 학교 시험에 대비하도록 진짜 학교 시험처럼 해가지고 석차까지 저희는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은 다 문자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점수, 숙제 수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성취도 평가를 본다면 이제 평균 학생의 점수, 석차가 몇 등이 되는지. 근데 여기서 60명 중에 2등 했다.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60명 중에 예를 들어서 53등을 했어요. 그럼 좀 많이 아쉽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저희는 30등 이하는 등수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받는데 등수가 사라졌다? 왜 그렇지? 이게 아니라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좀 못 봤구나. 그러면 이제 전화가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책회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 한 일주 정도 놔두고서는요. 교과서에 있는 구석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또는 정확한 문구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다 교과서에 빈칸을 뚫어가지고 저희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내신 대비 때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시켜서 저희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만들고 있고요. 이거의 첫 스타트인 겨울학기의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28일부터 개강을 해요. 그래서 26일 날 발표가 되니까 28일부터 개강이 되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되는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S반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좀 상위 아이들, 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을 모은 반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담을 해서 중등부 성적표를 제출해서 5% 안쪽이 되거나 또는 이제 통합과학 테스트를 봐가지고 여기서 따라올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담을 거예요. 1등급의 상당수 한 3분의 2 정도는 다 S반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가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원과목들, 투과목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2학년들과 같이 듣는 반들이 있어요. 이 반들도 역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실제로 효용성이 있으려면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해 중앙고 과학에 대해서 가장 분석하고 가장 많이 실적을 내고 있는 학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적들도 저희 학원 이상 가는 학원은 없고 저희 재원생들도 1학년 플러스 2학년들은 1학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고를 가장 분석하고 가장 잘 성적을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를 보내신다면 우리 학원에 보내셔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상승시키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원장 신기빈이었고요. 이제 저희 영어 선생님 불러서 영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이 뭐가 엄청 많죠. 과학 하나 들으셨는데 지금 저희 국영수가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앙고 영어의 특징, 그리고 저희 뉴판에서 영어 대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김희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앙고 영어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 테니 왜 어려운지 한번 보시고 느껴보세요. 중앙고 영어는 40점은 수행평가고 그리고 시험은 60점 만점인데 그중에서 50% 무려 30점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도 1등은 컷이요 매우 높습니다. 57점, 53점, 56점에서 1등은 컷이 한 55.3점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높고 수준이 높은데도 1등 컷이 높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애들 수준이 높다는 뜻이고 이 1등급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2등급 컷은 생각보다 괜찮죠. 50점, 46점, 47점인데 이 2등급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적은 학생이어도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점수가 2등급입니다. 그러다 보니 1등급이랑 2등급의 전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시험 범위는 단어장, 교과서, 부교재, 외부지문 이렇게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2등급이 목표다 이러면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부교재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2등급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 정도만 해도 안정권인데 난 1등급으로 가야 돼, 1등급 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좀 비중이 적은 외부 지문과 단어장까지 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중앙고 영어 시험의 3대 난제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형, 출제 비중이 너무 높은 서술형, 그리고 방대한 단어 시험 범위, 마지막 예측 불가능한 외부 지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술형이고요. 저희는 매 수업 그냥 지문 수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핵심 서술형 문제를 3문제씩 꼭 풀어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비하고 있고 제가 시험 기간마다 아이들한테 꼭 시키는 게 제발 한 번만 전 지문을 한번 쭉 써봐라. 그리고 너가 쭉 써보면은 모르는 단어, 몰랐던 어법,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그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면서 비로소 좀 지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요 킬러 문항들 다 풀어봅니다. 요약문 채우기면 요약문 채우기, 어법 모두 고치시면 모두 고치시고 한 번씩 풀어봤던 문제면 사실상 틀리기가 더 힘들죠. 그리고 웬만하면 시험이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글씨체가 깨져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이 10문제 중에서 6, 7문제 정도는 늘 저희 풀었던 문제들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어봤던 문제고 내가 배웠던 지문이라면 내가 수업 열심히 듣고 숙제 잘 해오고 복습 꼼꼼히 해오는 학생이면 2등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믿고 따라오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이 있는데 단어 시험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단어 시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단어 시험이 힘들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중앙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장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단어 몇 개 보이시나요? 2개인가요? 아니에요. 중앙고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까지 전부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이는 것만 해도 추가된 단어가 무려 6개입니다.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시험 범위가 늘어나다 보면은 거의 막 1000개에 가까운 단어를 한 시험 범위마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뜻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2번 뜻까지 나와 있는데 정말 심한 단어는 단어 뜻이 8개까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꼼꼼함이 부족한 남학생들 너무 가혹한 시험이겠죠? 심지어 이 단어 시험 중에 킬러 문항이 꼭 2개씩 나옵니다. 이 킬러 문항들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개수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라 상위권 친구들도 꼭 한 문제 차이로 틀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이렇게 힘든 단어 시험 저희 지금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 양이 정말 방대하니 단어 시험은 무조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부터 한번 외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게 단어 정복 스토리텔링 수업인데 단어를 하나 예시로 들고 왔어요. 이 단어의 올바른 발음법은 infamous가 아니라 infamous입니다. 발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이미지 활용해서 뜻도 익히고 그리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게 다 깨졌군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그리고 명사 형태, 부사 형태까지 다 저희 같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 수 있게 공부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infame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단어와 관련된 이야기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알려주는 단어들만큼은 정말 잊지 않을 수 있게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은 단어들을 보고 갈 수 있으니 효율적이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좀 재밌어하는 수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단어를 외울 때가 됐는데요. 자체 단어장 만들어서 나눠주고요. 매 시간 단어 쪽지 시험 보고 이거 통과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영영풀이 사전 제가 다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리고 학교 유형 그대로 테스트로도 내고 숙제로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디서 살 수도 없고 다 제가 직접 타이핑 쳐서 만드는 문제들인데요. 지난 시험 기간 제가 만들었던 문제의 개수를 세보니 200문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하면은 사실 성적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을 너네 알아서 단어장 보고 외워 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게 저희가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을 학교에서 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능 대비. 중앙고는 내신만 잡으면 수능도 따라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고의 외부 지문 대비 수업은 수능 대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수업이고요. 겨울방학 때 최고 난도 고1 지문을 모아보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2달 동안 3월, 6월, 9월 전범위를 커버하게 되면 대부분 이 안에서 외부 지문 문제가 출제가 돼요. 또 매 수업 연습 문제 3문제씩 형성평가 주간 테스트로도 보고 그리고 애들 숙제로도 내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는 게 제 시험 기간 때 거의 작업량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제가 진짜 공을 많이 들이고 애들도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외부 지문 서술형 드릴 문제집도 제공을 해요. 이 드릴 문제집이라고 하면 문제가 적어도 못해도 100개 이상은 있어야 될 텐데 그 문제 100개 다 제가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만드는 과정이 저에겐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거 받으려고 학원 온 친구들도 많을 정도로 애들한테 반응이 좋은 부분입니다. 중앙고 영어 대비법은 저희 지금 방금 봤고 그럼 뉴파인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사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준 강사이고요. 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좀 중앙고를 117기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120기니까 중앙고를 맡은 지는 사실 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다들 걔 저기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경력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신나가지고 잘 봤다고 막 신나서 나온 연락들인데 제가 정말 한 명 한 명 다 아끼고 진짜 사랑하면서 한 명 한 명 사랑으로 애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 카톡은 뭐 이런 문자들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일반 고민 상담이라든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게 개별 케어로도 그리고 수업 방식으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제 그리고 단어 시험 통과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 하나씩 붙여줘요. 칭찬 스티커 붙여줘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이 좀 웃으세요. 근데 아직 우리 애들이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특히 여기 제가 상품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 상품은 매번 바뀌어요.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맨날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아요. 우리 애들은 햄버거 먹고 싶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하는 것들이 많은데 다 이제 자기들 원하는 걸로 너가 그거 먹고 싶으면은 얻어가. 그래서 이거 하려고 애들이 어떻게든 숙제 검사하는 시간 전에 숙제 완료해오려고 하고 단어 시험 통과하려고 하는 게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기본적으로 3시간 수업에 1시간 클리닉입니다. 이 1시간 클리닉 동안 좀 공부를 1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 추가 문제 받아서 풀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2등급 목표 친구들은 못다한 숙제, 단어 재시험 다 통과할 때까지 제가 붙들고 안 놔줍니다. 비슷하게 극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뭐 요일이랄 게 존재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든 따로 불러가지고 뭐 문제 풀리고 더 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케어하려고 수업 시간은 3시간 최소한으로 잡고 개별 지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법 노트. 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전부 모아놓은 비법 노트가 있습니다. 이 비법 노트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이거는 선택된 자들만 받아갈 수 있어요. 선택된 자들이란 숙제를 다 해온 아이들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2차 숙제, 3차 숙제 끝도 없이 원하는 만큼 문제를 받아서 풀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어도 나 이거 받을 거야 라는 책임감 그걸 가지고 좀 더 숙제를 열심히 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들을 동기부여하고 케어하니 당연히 성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1등급은 10%인데 저희 뉴파인 데뷔반에서는 24%, 2등급은 34%인데 61%, 그리고 3등급은 96%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제 사전에 용납하지 않고요. 열심히 할 수 있게 애들도 경쟁심도 부추기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 수업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진단고사 대비 수업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진단고사 대비 수업 전부 자체 교재로 3개년 3월 모의고사 킬러 지문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들만 모아서 수업하고 있고요. 이거를 대비하는 과정이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비슷해서 애들이 고등학교 내신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를 한번 맛보기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에 한 개년씩 보고 맨 마지막 4주차에는 모의 시험을 한번 봅니다. 학교 시험과 완전히 똑같은 시험 시간 똑같고 유형 똑같고 문항 개수까지 똑같은 시험을 한번 보고 진단고사를 보는데 이 모의 시험을 보고 들어가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얼마나 유리할지 상상이 가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금 한 페이지로 모아봤어요. 어머니들 사진 찍으시던데 혹시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를 찍어 가시는 게 가장 유용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영어에 대한 자료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번에 뵀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쵸? 조교 수업반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 네. 네. 겹치는 내용이 있었을 거라. 그래도 더 핵심만 해주셔서 좀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최대한 지루하시지 않게 핵심만 간추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저희 다음 과목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네. 그 영어 수업이 그러면 일요일 날 3시간인 거죠? 네, 일요일 3시간이고 저희 내신 기간 들어가면 그 뒤에 1시간 클리닉이 붙어요. 방학 수업은 늘 3시간이고 그리고 내신 기간은 4시간 수업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수업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할 양을 내주시는 건가요? 숙제를? 그쵸. 숙제 일주일 동안. 네. 이게 중등 영어는 대부분 주 2회 수업, 주 3회 수업이 많죠. 근데 고등은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맡아야 되는 과목들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중앙고는 기숙사 학교잖아요. 그래서 가용 시간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는데 영어를 주 이틀을 잡아버리면 거의 뭐 네. 또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일요일 날 수업하는 이게 윈터 시즌 말고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럴 예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마 기숙사 학생이 아닌 친구들을 위해서 평일반이 하나 더 열릴 거예요. 지금 1학년들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마 수요일에 따라서 2개 반 아니서 3개 반으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겨울방학 수업은 이거예요. 진단고사 대비 수업하고 그리고 이 3개년 3월 모의고사가 끝난다면 저희가 진단고사가 끝나서 이거 대비가 끝난다면 그러면 사진 찍으시면 잠시 여기에 추가로 6월, 9월 범위를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 안에서 외부 지문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지문 3월달 모의고사 그거를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문 같이 스터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시험만 보면은 아이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3월, 6월, 9월 이 전범위가 이제 진단고사 3월 3개년 이 모의고사가 길게 보면은 내신 수업으로 한 4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한 수업당 한 6, 7지문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 같은 방식으로 6월, 9월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직전 보충 수업 중이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예비고1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 그 전에 혹시 앞부분신 어머님들 계신가요? 저번에. 네. 그 앞부분은 잠깐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고1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나요? 이거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제일 1순위는 3월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3개년 3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우리 중앙고에서 1월 말에 진단평가라는 시험 보잖아요. 그 진단평가라는 시험의 국어 시험 범위가 이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자,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월 모의고사를 한 5번, 6번, 네. 좀 욕심난다면 10번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풀게 하시면 그게 지금 예비고1 중앙고 학생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국어 공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어 기본 개념어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어 정리는 이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용어 자체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경우, 좀 더 심화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용어를 몰라서 그냥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중학생 때는 그냥 뭐 공감각적 이미지, 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뭐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도 하고, 시각의 후각화, 뭐 청각의 미각화, 뭐 등등으로 다양한 감각의 전이 양상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에 좀 빨리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 때,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건데 용어를 몰랐네. 자, 이런 경우들을 좀 정리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파인 학원에서는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좀 겨울에는 혼자 좀 공부시켜야 된다 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EBS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강의라서 고등학생들 중에 아마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 임내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강의를 듣는데, 그게 또 1학년 강의가 있고 또 3학년 강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용으로 개념 정리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중학교 문법 복습 정리인데, 오늘 오셔서 이것만 하나 제대로 들어주셔도 1학기 중간고사의 가장 중요한 팁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안내드리겠지만 제가 1학기 중간고사의 스페셜리스트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점수를 가장 잘 맞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겨울방학 때 문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를 시키거든요. 교과서에는 보통 의문 파트, 문법 요소 파트, 자, 이런 파트들만 좀 정리가 돼 있어서 중간고를 전담하지 않는 학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촌자수 교과서에 있는 의문 파트 정도만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중간고는 교과서 외의 파트였던 뭐 단어, 형태소, 뭐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새까지 다 수업에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 내용들이 뭐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개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다 해놓으면 그러면 조금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친구들은 갑자기 문법량이 늘어나면서 그렇잖아도 뭐 새로운 문학, 새로운 독서 이런 거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법까지 그러면 분량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간고사 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겨울방학 때 문법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계실까요? 우리 친구가 중간고에 가서 국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또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시험을 보게 되나요? 좀 궁금합니다 하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중간고의 중간고사가 문항수로 지금 34문항 정도입니다. 34문항 정도인데 이거는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중간고가 한 24문제에서 26문제 정도 사이였다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학생들이 약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좀 빠르게 문제를 막 풀어야 되니까 자기 실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속도에서 격차가 나타나기도 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줄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한 31문항 정도로 좀 줄여놓긴 했거든요. 이번 기말고사부터. 그러면 내년에도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다. 자, 다만 예전에 비해서 국어 공부를 할 때 시간이라는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 비율을 보면 서술형 점수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배점이 높은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에서 주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패턴이라는 것들도 서술형으로 준비해 놓으면 좋은 결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위는 이렇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현대시수편, 고전시간편,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라는 그 화법 파트였고 원래는 이 부분을 중간고가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 기존 교과서에서도 한 4년, 5년 동안 들어가 있는 파트인데도 4년, 5년 동안 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새로 교과서가 와서 이건 빠지겠지 싶었는데 올해는 이제 다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미리 시간을 좀 많이 투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그때 바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음운, 형태소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교재 범위는 현대시 6편, 고전시가 3편,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화의 원리와 문법 의문이 있는데 이 대화의 원리와 문법 의문 파트가 교과서하고 중복이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었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독서 3지문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출제에서는 뭐 시조 한두 편이랑 독서 지문 2개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고에서는 공부한 지문은 일단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한대부였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문학작품 100개입니다. 문학작품 100개에 거기에 뭐 비문학 같은 것도 포함이 되니까 거기는 그냥 공부한 것 중에 한 10%, 20%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모의고사 형식인 건데 중간고는 아직 1학년 때는 그래도 내신형으로 조금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등급컷입니다. 1등급이 94.5점이었고요. 사실 이 등급컷은 많이 의미가 없는 게 난이도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간고도 예전에는 100점 컷이 안 나오게 하는 기조여서 사실 60점 만점에 막 49점 1등급, 60점 만점에 49점 1등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다 맞아야 1등급 나올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인 편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객관식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까지 틀리면 그래도 1등은 맞을 수 있는. 다만 서술형 배점이 높기 때문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배점 높은 한 문제를 틀리면 1등급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술형이 4점짜리 2개와 6점짜리 2개였거든요. 그렇게 20점인데 네, 94.5점이 1등급 컷입니다. 6점짜리 하나 놓치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좀 힘을 쏟아야 된다. 다만 이게 또 서술형이라더라도 부분 점수는 좀 있어서 완전히 한 문제를 날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부분 점수까지는 맞아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들은 쉽다 하고 있지만 학생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왜 까다로운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생각할 시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나마 문항수도 높아서 시간도 부족한데 선택지 하나를 읽고 이게 무슨 의미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겨울방학 이용해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파악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등급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뒤에서부터 잠깐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출제 경향에 따른 필수 요소 학습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1학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학년 때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바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중앙고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 내신에 심지어 100% 올인하셔도 괜찮아요. 100% 올인하셔도 그 모의고사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본기를 닦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새로운 모의고사 적응하면서 이제 문학이랑 문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문학이랑 문법이라는 핵심 파트 공부하게 되고 그 와중에 독서 껴놓고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하면 되지 1학년 때부터 계속 뭐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모의고사 점수 이렇게 쫓기시는 어머님들 계신데 그 점수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정말 1학년 때는 내신 1등급 맞으면 그걸로 2학년 때 충분히 내신의 모의고사까지 다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조금 더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내신에서의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덮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뭐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중앙고에서 내는 그 내신형 문제의 스타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전시가랑 현대시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100% 출제가 됩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 표현기법과 효과, 시상의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는 100%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워놓게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 작품에는 이 구절은 어떤 표현기법이야. 이 구절은 어떤 표현기법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앙고 선생님들은 주관이 굉장히 강하세요. 선생님들끼리도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 선생님은, 한상문 선생님은 이거는 저기 객관적 상관물이야. 나머지 나영쌤 이런 선생님들은 이건 객관적 상관물이 아니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출제를 안 하신다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옆반 친구들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다고 하네? 그럼 뭐를 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해서 학원에서는 다 종합해서 자, 이게 HSM 유형, 이게 DSM 유형.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은 우리가 모의고사나 어떤 문학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파악해 놓자. 그게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인지 실력이니까요. 자, 그러나 이번 내신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말자라고 교통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표현기법이나 태도 정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100%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다 맞추게 되는 겁니다. 중앙고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제일 오래 파악해놓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넓은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만이 아니라 그래도 중앙고를 여러 번 수업해보신 선생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출제 경향에 맞춰서 기존 문제 맞춰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계시겠죠. 연습을 시키시겠죠. 얘가 중요합니다. 제 포인트는 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문장을 쪼개서 읽게 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이나 뭐 과외나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어봐. 이거는 이런 내용이잖아. 확인했니?까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선택지의 문장을 혼문장으로 몇 개로 쪼갤 수 있니? 를 연습을 시킵니다. 이 혼문장으로 쪼갠다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었는데 틀린 친구입니다. 자,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화자와 자연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쪼개보겠습니다. 화자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자연은 그 생명력이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시간에는 쫓기고 있고 사실 이 선택지도 세 개로 나누십니다. 산은 나무와 풀이 우거지는 공간이다. 하나. 화자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하나. 자연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하나. 자,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나. 한 4개의 어떤 개념의 문장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쪼개어 나누면 틀린 부분이 바로 보여요. 그런데 이걸 딱 2번만 보는 것도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새로운 보기에 앞에서 10문제, 20문제를 막 풀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 문장을 보면 그냥 문장이 다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보이면 화자, 생명력 회복 맞지? 자연에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모든 선택지의 문장을 자 혼문장으로 나누어 봐. 그래서 그 혼문장의 조건을 O와 X로 나누어 봐. 자, 게다가 국어는 세모도 많습니다. 세모가 엄청 맞아서 나머지 선택지에 따라서 O인 선택지가 있고 X인 선택지가 있고 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자 혼문장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외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꼭 과외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중앙고는 혼문장이 중요하니까 문장을 쪼개어 주십시오. 자, 조건에 맞춘 서술형 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도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향성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이 해결되는 과정 자체를 쭉 풀이하게 하는 자, 이런 서술형 문제가 있고 문학이나 또는 뭐 독서 지문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연관되는 구절 찾기 그래서 한 지문 내에서 연관되는 구절 찾기라는 구체적인 문제 유형들이 있어서 그런 유형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나왔네 하면서 풀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선생님들도 자기들의 경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때는 보통은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봐서 이 친구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네 처음 보는 문제 형태이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 앞에 있는 양괄식이라는 개념을 조건에서 찾게 되면 바로 이제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내가 서술형이라고 외운 거는 이것까지인데 이거 처음 보는 문제네 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틀리는 친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건 읽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개념 이해와 암기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겨울방학 때 가장 힘써서 준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 뭐 문법은 뉴판이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자, 이런 개념이야 라고 설명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연관 문제를 풉니다. 그렇게 한 5문제, 10문제를 풀고 나면 당연히 선생님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 개념 설명했고 연습되는 문제를 풀었으니까 너네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똑같은 문제 100번까지 질문 받아줄 테니까 내가 웃으면서 설명해 줄게. 정말 웃으면서 설명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100번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절의 끝소리, 똑같은 비음화, 똑같은 유음화라도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또 헷갈려해요. 그런데 왠지 내가 이걸 저번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비슷한 문제를 4-5문제 풀었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또 질문해도 되나? 이거를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죄송해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질문을 이끌어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질문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가장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서 학생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저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이게 자랑인데요. 기존 118기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4%가 1등급이었기 때문에 전교에서 12명이 1등급입니다. 그 중에 9명이 저랑 같이 겨울학기에 수업을 진행했던, 문법을 철저히 공부하겠던, 자, 그 친구들이 12명 중에 9명이 1등을 맞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119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교과서가 달라져서 새로운 교과서로 전개가 돼서, 기존에는 제가 5년, 6년 계속 수업을 하면서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로 학생들을 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교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규모 인원을 좀 부탁드려서 소규모 인원만 받고 그 학생대로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1등급이 31명 중에 8명이 나왔습니다. 그 8명 중에 6명이 겨울학기 때부터 같이 저랑 준비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겨울학기의 수업이 중앙고 1등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학원들을 다 돌아다녀 보셔도 한 학원에서 이렇게 1등급이 많이 나오는 학원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이 시간이 제일 뻘쭘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파란 국어라고 해서 우리 강남이랑 또 대치동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국어팀이고요. 저도 계속 대치동에서 수업을 같이 해오다가 지금 이번에는 뉴파인에서 계속 전임으로 중앙고를 맡아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강의합니다. 학교 수업 필기 하나하나까지를 다 확인해서 친구들하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중앙고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까지 꼼꼼하게 강의하고 있고, 친절한 질의응답은 제가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새벽 3시에 저랑 줌에서 눈을 마주치신 어머님이 계세요. 학생이 갑자기 새벽 3시에 메시지가 와서 선생님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데 도저히 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빨리 줌 켜. 설명할게. 그래서 줌을 켜서 새벽 3시에 줌을 켜고 있는데 이 컴퓨터방에서 뭐가 따닥따닥 소리가 들리니까 어머니가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문을 야! 하고 문을 열었는데 화면상에도 저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고 뭐 이랬던 경험도 있으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언제나 친절한 질의응답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실력 향상되는 것들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특화된 수업이고요. 효율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을 바탕으로 한 상담관리라는 점에서 제 수업의 이제 특징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요. 우리 애는 조금 더 윽박질러야 돼요. 우리 애는 강하게 푸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슬슬 머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씩 느끼시겠지만 압박하면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데 너무 만만해지지 않을 정도까지 가까워져서 그 다음에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게 되면 그래도 친구들이 선생님 말들은 그래도 좀 잘 받아들여 줍니다. 그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도 괜찮아 라고 칭찬해 주면서 끝까지 가면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나 진짜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했어요. 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 필요한 친구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수강 후기들입니다. 정말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한테 이제 수강 후기를 받아서 익명으로 받아서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 저 친구는 너무 고마워서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고마워서 믿음직한 선생님 되려고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어 대신 전교 1등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자랑도 아닙니다. 이번 겨울 수업입니다. 이번 겨울 수업에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시험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3월 모의고사로 개념도 정리하고, 원래 이제 저희가 개념 학습 책이 따로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개념 학습 책을 따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진단평가를 위해서 모의고사 따로 준비해 주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4주차까지는 그 모의고사 시험지에 나오는 개념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자, 우리 현대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자, 실제로 모의고사의 시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라고 개념 용어들을 좀 접근시켜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단평가를 바로 점수를 올릴 수는 없지만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고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지문은 변형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은 그대로 출제를 하시고 문제만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지문을 저랑 같이 읽어 놓으면 이 지문은 무슨 내용이었지? 까지는 알고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주차에서 4주차까지 이렇게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주차 때 진단평가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5주차 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실제 중앙고에 맞춘 문제풀이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유형으로서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개념 용어를 더해서 적어도 고등학생 되려면 이런 용어는 알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접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개강일은 12월 27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학기 시작되게 되면 주중에 화요일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기숙사생들은 토요일에 수업을 듣게 되고 기숙사 아닌 친구들은 화요일에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수업은 자체 교재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10분 정도씩 휴식 시간을 주는 편입니다. 수업은 현강을 우선으로 하되 영상을 항상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본을 통해서 보충 영상이 들어가긴 합니다.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영상으로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보고 이제 피드백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주간 테스트, 또 주중 테스트, 월간 테스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테스트에 대한 질의응답 통해서 실력 향상시켜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테스트에만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게임하고 훈련하고 다르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게임을 100게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물론 익숙해지긴 하겠지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실력을 늘리는 건 결국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과제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특히 적어도 격일에 한 번씩 15문제 이상의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존 학습에 보충 프린트 나가게 되고, 그럼 보통은 한 주에 한 100문제 정도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문제 정도를 풀게 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필요합니다. 그 친구가 3시간, 4시간을 낼 수 있는 친구는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또 저랑 같이 조율을 해서 조금 더 줄이기도 하고, 또 어머님들 중에는 아유, 우리 애는 그냥 뭐 200문제도 괜찮아요. 네, 문제는 뭐 300문제, 400문제도 있으니까 자, 문제 양은 조금씩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 학생들하고는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바로바로 전달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매주 전달을 드리기에는 네,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격주로 학생들 좀 나누어서 격주로 안내를 드리는데, 이렇게 격주로 안내를 받으시는 어머님들은 아, 우리 애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정도로 특출나게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큰일 나다 싶은 경우에는 매일매일도 전화를 드리니까요. 네, 안 받으시는 게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 궁금해 하십니다. 진단평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기숙사 입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중학교 성적으로 10%를 선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선발되는 애들이 15%가 있어요. 원거리 애들, 기회균등 친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원거리랑 기회균등도 지원자가 넘쳐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걔네들도 진단평가 점수로 다시 한번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생각하신다면 진단평가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개년 모의고사 지문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문 분석 방법이라든지 문제풀이 진행까지는 하는데, 다만 이 한 달로 실력이 너무 좋아지진 않는다. 국어가 그렇게 한 번에 실력이 좋아지는 거였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보내주시면,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합격자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끝내고 나서 질문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뭐를 질문해야 되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쑥스러움에 질문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님들 궁금하신 것 중에 우리 애 이제 면접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국어 수업도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하고, 네, 그 수업 이후에 숙제 양을 일주일 동안 풀고, 네,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점검받고 이렇게 네. 시스템이 돼요. 네, 그런 시스템이기도 한데 이거 저번에 오신 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학부모님들이 과연 자기 학생들, 자녀분들하고 카톡 메시지를 얼마나 주고받으셨을까요? 저는 애들에게 항상 웃어주지 않습니다. 국어과랑 달라서. 애들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화도 내면서 재밌게 수업할 수 있게 되는, 조용재 원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과랑 전반적인 질문 다 받도록 할게요. 일단은, 순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이제 고3 대입 상황부터 해서, 고1 성적 분석을 해서 이 성적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토리 진행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고3, 올해 고3이에요. 올해 중앙고 고3, 중앙고 고3 애들 1차 합격자 발표. 아직 최종 발표는 아직은 안 났어요, 어머님들. 최종 발표되면 개인 톡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 진행 현황인데 어머니 보셔야 될 건 조금 이런 거예요. 이 중앙고 이과 기준이에요. 저 1.7이라는 거는 9등급제 1.7입니다. 어머니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5등급제로 환산했어요. 한 1.2 정도가 되는 애가 지금 1차를, 이 학교를 합격을 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5등급제만 보면 한 요 정도 되는 애가 수시예요, 수시. 1차 수시. 그래서 이제 5등급제가 요 정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문과 기준 좀 볼게요. 문과 애들 같은 경우가, 서울대, 고대, 경희대 되려면 요 정도 등급된 애들이 일단 1차 수시를 대학교에서 합격을 시켜주는구나. 중앙고 커리를 탔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애들도 아닌데, 이 무슨 얘기야? 이제 저희 애들한테 좀 대입 좀 시켜보려고 해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대입을 시킬 거냐면, 일단 요게요. 5등급제 기준으로 1.6 정도. 근데 이제 스카이 대학 기준에서는 1.6이요. 스카이대요. 그렇지만 서울대는 한 1.3. 5등급제에서는 2.0에서 2.1이 상위권 대학. 이게 5등급제 기준이야. 그러니까 중앙고에서 한 요 정도 등급 받으면 스카이. 요 정도 등급 받으면 서성한.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서 서성한에서 조금 더 내려면 중앙고. 여기까지 어제 러프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요 등급대 애들이 올해 이제 5등급제 처음 받는 우리 중앙고 1학년 애들은 몇 등까지일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 이게 현재 등수예요. 그러니까 1.0이 1등이고 할 때 1.2가 8등부터 해서 쭉 되는 거예요. 2.5가 100등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교 30등이 딱 상위 10%예요. 전교 30등이 1.6. 아까 1.6이 복수 뭐였죠? 스카이. 이제 그 스카이 라인에 대한 애들이 전교 320명 중에 28등.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예시표예요. 1.6등급 보통 예시표 보면요, 어머니들 엄청나게 모든 과목을 전 과목 쏟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6의 예시표예요. 볼게요. 국어 2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사회 2등급, 과학 1등급, 한국사 3등급. 해도 1.6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는 이게 전략이에요. 한국사가 사실 3학점이기 때문에 조금 3등급, 2등급 해도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주어진 게 4학점짜리 몇 개 했어요? 2개죠. 2개가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몇 개만 맞으면 돼요? 3개만 맞으면 돼요. 노려서 1등급 3개만 돼도 평점은 1점대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애가 어느 정도는 수시 1차는 합격할 수 있겠다. 면접 준비만 잘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신다고 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을 이제 조금 할 거예요. 이제 남학생들인데 주요 과목 잘해요. 근데 이제 암기 과목 못하는 애들 있죠. 사회, 한국사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애들. 네, 그런 애들도 어쨌든 1.6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과학이 약한 학생이에요. 그 수학도 2등급, 과학도 2등급. 근데 나머지 과목 애들도 이렇게 해서 1.6이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조금 강조해 주시고요. 너무 못하는 거는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라인만 유지되도록 해도 생각보다 괜찮겠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중앙고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교 64등, 상위 20%. 이제 좀 서성한 있는 데까지. 걔네들 등수를 봤더니 걔네가 64등이에요, 지금.
320명 중에 64는 약 20%입니다. 상위 20%까지. 근데 이런 애들도 한번 볼게요. 2.1등급 어떻게 하면 맞아? 3이 생각보다 많아졌죠? 3이 많네요, 생각보다. 망했어? 아니에요. 인생 망한 건 아니에요. 3이 있고, 국어, 영어 이렇게 돼 있고, 수학, 죄송해요. 제가 수학이라서 일단 1등급 일단 넣었어요. 나머지 2등급. 그래도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나머지 과목이 조금 약한 애들도 2등급이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국영수가는 2등급 다 받았어요. 맞죠?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3을 맞아도 2.1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3학점짜리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나머지 거에 크게는 미치지 않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참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애들 다 1등급 받기 원해요. 좋아요. 근데 그런 애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 얘기는 잘하는 거는 조금 더 잘하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못하는 과목은 최대한 포기하지 말고 2등급 목표로. 모든 거를 다 1등급 맡기고 공부하면 애들 죽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략을 좀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게 이거예요. 다 1등급 맞을 수 없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일단은 수학이니까 다 1등급 맞을 수 없으면 등급별 맞춤 공부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중앙고 수학 선생님들에 대한 출제 경향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등급별 맞춤법으로 갈게요. 일단은 중앙고 선생님 중에 녹화 중이니까 강 선생님이 계세요. 어우, 장난 아니세요. 정말 문제 어렵게 내고요. 60점 만점이거든요, 중앙고 수학이. 근데 이번에 1등급 몇 점일 것 1등급이 몇 점일 것 같으세요? 60점 만점에. 몇 점일 것 같으세요? 1등급. 오! 어떻게 하셨어요? 44점 정도 예측돼요. 그러면은 이걸 100점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럼 70점이에요. 상당히 문제 어렵게 내시거든요. 근데 이 상당히 문제 어렵게 내시는 이 강 선생님이 내년도부터 육아휴직 들어가세요. 육아휴직 들어가세요. 그래서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데, 고2 담당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23년 이전까지 내셨던 분들이 현재 고2, 고3이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선생님 육아휴직하면 어떻게 했어요? 메꿔야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메꾸실 거예요. 기존 1학년 선생님들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강 선생님 구조에서는요, 단답형 문제가 없었어요. 객관식과 서술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좀 더 아이들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옛날처럼 단답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마지막 고난도 문제를 찍기가 아니라 단답형, 주관식의 답을 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부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험지예요.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머니들 대충 고쟁이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시죠? 네. 쌤보다는 어려운 건 아시죠? 네. 모의고사 4점 더 어렵죠? 근데 이게 분포표예요. 지금 보시면은 킬러 문항이 한 요 정도 배치되어 있고 고쟁이급 모의고사 4점이 요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여기까지 초록색,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쵸? 근데 이 절반부터 애들이 뭐예요? 헬이에요. 이게 중앙고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강조하는 게 선행 나가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심화도입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어려워요. 중앙고 시험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행보다는 심화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펼쳐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네,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1등급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1등급을 받고 싶어. 그럼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서술형입니다. 네, 왜냐면 서술형이요. 중앙고 1등급 컷이 보통 60에서 48점인데요. 이번에 제가 아까 44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서술형 한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애들이 또 틀렸어요. 그래서 컷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60점 중에 서술형이 20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식이 40점, 서술형이 20점. 그러면 서술형 한 문제만 틀려도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두 개 틀리면 40점이에요. 1등급 안녕 이렇게 돼요. 서술형이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일단 1등급 애들은 중고난도의 서술형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게 중앙고 문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1등급은 저희는 무조건 서술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킵니다. 언제부터? 겨울방학부터.
그래서 서술형 대비 파트도 일단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혹시라도 어머님들도 궁금해하실 2등급이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저희가 서술형은 계속해서 현재도 지금 시키고 있고 아이들 하나하나 점수를 저희가 다 해줘요. 그래서 이게 세모 표시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도 다 지금 체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점 만점, 2점 감점. 너희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애들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푸는 연습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2등급 대비법 말씀 좀 드릴게요. 2등급은요. 중앙고가 보통 39에서 41점인데 이번에는 한 33에서 35 정도 돼요. 마찬가지로 서술형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부교재가 일단은 있거든요. 올림포스 유형편 바뀔지도 모른. 근데 그 부교재를 100% 해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교재에서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부교재만 풀어도 해결은 돼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부교재를 풀기는 해야 되는데 풀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설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중앙고는 숫자 변형 절대 안 하세요. 부교재 문제 숫자 변형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재창출해내세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재창출을 해내세요. 숫자 변형 연습 저희 절대 안 시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설까지 완벽하게 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앙고 문제 변형 맞춘 거를 애들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 중요해요. 근데 부교재만 푼다? 절대 안 됩니다. 시켜보세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선생님하고 크로스 체크까지 해서 부교재 위주의 연습만 시키는 게 2등급이에요. 요것만 되면요, 제 자신 있습니다. 2등급은 무조건 돼요. 저희 애들이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 강사진 포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제가 조영재고 잘 안 보이네요. 저희가 2018년부터 여기 있어가지고요.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서울대 의대 포함해서 최상위 학생들을 계속했는데 저는 애들한테 수학 1등급뿐만이 아니라 전과목 1등급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멘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부원장님도 이제 중하위권. 왜냐하면 저는 중하위권 애들도 되게 탄탄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부원장님이. 그러니까 약간 맨 끝에서 제가 진두지휘하고 그다음 맨 아래에서 부원장님 애들 받쳐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대표 강사님 두 분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래서 요 4명이서 지금 현재 우리 예비고 1학년 애들을 책임지고 가르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12월 29일부터 가르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일단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어머님 선행이 좀 안 나간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겨울방학부터 1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15일 동안 대수를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2월부터 27일 2월부터는 미적분으로 가요. 언제 아니면 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예요. 애들 방학 기간 피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은 대수하고 미적분을 아침에 해요. 그러면 아까 개강 제가 12월 29일에 한다 그랬죠. 그럼 12월 29일부터 뭐 하냐? 그때는 일단은 저희가 공수 1, 2를 저녁 시간에 해요. 그러면 1월 10일 방학이 되면은 다시 이제 대수랑 미적을 아침에 하면서 1시간 밥 먹을 시간 주고 공수 1, 2가 방학 아닌 기간에 저녁이었다가 방학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붙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겨울 할 때는 저녁에 했다가 방학 시작하면 다 같이 아침 9시로 올라가요. 그리고 대수원과 미적분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선택이지 강요는 아니에요. 공수 1, 2가 정규예요. 수준별로. 그 다음에 6시 이후가 되면요. 얘네가 매일 공부를 와서 해야 되는 반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다른 학원 가면은 그거는 가도 돼요. 어차피 어머니들과 전화 상담에 스케줄은 다 조사가 될 거니까. 안 가죠? 10시까지 공부할 거예요. 다른 과목 공부해도 되고요. 그날 배웠던 거 숙제시키고 보냅니다. 10 to 10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방학 동안에는. 벌써 두근거리지 않나요? 애들을 이렇게 공부시킬 생각에? 네. 다른 과목 공부도 해도 됩니다. 학원 보내셔도 돼요, 저녁에. 근데 그러지 않는다? 그럼 우리랑 같이 공부하는 자세를 지금 저희가 시켜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표예요. 이제 방학 시간표 보시면 방학이에요. 9시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수업. 밥 먹고 1시부터 4시까지 수업.
그 다음에 요때 이제 화요일에 목요일에는 얘네가 월수금이에요. 정규는. 대수미적은 주 5일이고 공수원투는 주 3회. 화목토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나머지 평일에 요 시간이 비잖아요. 맞죠? 그럼 뭐예요? 앞에 거 공부. 요때는 공부하고 또 휴식. 저녁에 다른 학원 갈 사람 가고 또 뭐해? 공부. 네,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게 뉴파인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심화반, 응용반, 개념반에서 총 3개 반으로 하고, 심화반은 월수금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해요, 여기가. 다 심화반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레벨링을 해가지고 애들 이제 시험 보고 결정을 할 건데, 저희가 좀 러프하게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와서 테스트 보고, 기준은 저희가 공수 1만 해요. 네, 일단 공수 1 기준이고, 2도 보긴 하는데, 만약에 아까 2를 안 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이게 시간이 2시간, 2시간씩 진행되는 거라서 공수 1과 공수 2반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각 과목마다 애들의 레벨링으로 갈 거예요. 시험 보시면. 그래서 레벨링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반은 화, 목, 토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안내는 돼 있고요. 방학 전에는 전혀, 방학 후부터는 다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딱 보면은 요거에 대해서만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총 2교시로 진행이 돼요. 2교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2교시 수업만 팩트로 잡을게요. 2교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타임어택하고 서술형 연습 시킬 거예요, 애들. 정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시간 모자란다, 서술형 연습을 저희 겨울방학부터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타임은 워크북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워크북이 뭐냐면, 현재 중앙국 기출과 중앙국 기출 주제별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중앙고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게 2교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수원투는 진도 나가고, 나머지 2교시는 타임어택과 서술형과 워크북으로 중앙고 색깔을 지금부터 공부시킨다. 중앙고 학원이니까.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나머지 특강인데, 대수 응용심화와 미적 응용심화. 이미 대수와 미적 선행이 나간 학생들은 또 저녁 타임에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수업은 아침에 주 5일. 근데 문제풀이가 좀 더 필요해? 그러면 대수 응용심화. 근데 난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싶어? 그럼 와서 공부해. 우린 10시까지 기다려줄게. 그래서 공부하고 수학 질문하고. 그리고 아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 중앙고 합격생들을 위한 하나의 도서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파인 학습원 특징은 풀이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풀이 가능한 문제 스펙트럼을 넓힐 거예요. 그러니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언제 어디서든 구구단처럼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을 늘리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게 저희 12월 겨울방학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와 풀 수 있었지만 시간 내에 못 푼 문제를 전부 다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 엄청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조금 할만할 수 있게. 근데 요거는 자신있게 드리는데 애들 지치진 않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항상 애들에게 동기부여해주면서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위해 움직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죠? 저희 지금 현재 개강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프로그램 안내지 하면서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없는데 혹시 어머니들 저희가 여기 대표 강사 분들이 진행하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안내는 못 받으셨. 혹시 근데 있을 건데 명단에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무료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있어요. 지금 혹시 학원 재원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학학원? 있죠. 있죠. 지금 다른 학원 지금 다니고 있죠. 혹시 12월 다음 주에도 그 학원이 어쨌든 12월 30일까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월수금반 편하게, 혹시 월수금 다닐 수 있으면 목요일에, 그 다음에 화목토반 애들 같은 경우 수요일에, 그래서 수요일에 주 2회, 목요일에 주 2회, 이제 2회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 학원 다니면서 저희 특강 들으라고 하면 아무리 무료지만 거기 수업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료 특강을 만약에 보내시면은 저희 쪽 보내주시고, 만약에 등록을 한다. 그럼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모든 특강과 모든
수학 수업료에 대해서 저에게 다 1, 2월 다 10%씩 할인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특강을 듣고 근데 어떻게 저 선생님이 저랑 할 거잖아요. 엄마 나 저 선생님 좋아. 나 그럼 겨울방학부터는 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수업하고 싶어. 오시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강 모든 거 해서 다 10%씩 해서 할인해드리고. 그러니까 한번 오시라는 얘기예요. 자신 있으니까. 저희 오늘은 좀 영상 보강하고 뭐 수업 하나 있다. 오시면 저희가 중앙고 해서 한번 그래도 애들 얘기 듣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이거 조금 이제 걱정도 되고. 왔던 이유가 네. 이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가를 궁금해서 온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네 분이 이제 레벨링별로. 레벨 네, 들어가요. 잘하시는 크로스로 들어가는 가세요. 네네. 지금 거면 네. 이제 선생님을 뵀지만 이 세 분은 못 뵌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무료 특강에서 뵈면 되죠. 아, 네, 무료 특강에서 맞죠. 그래서 무료 특강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가세요. 저는 뭐 언제나 들어가도 애들이 좋아하니까. 네. 궁금한 게 네네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레벨링을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그 타임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일 날 2타임 목요일 네, 지금은 그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되면 결국 그 네 명의 선생님 중에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누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근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무료 특강 가시는 분은요, 어머니. 무료 특강 들어가시는 분은 3개 반 중에 2개 반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벨링이 아까 3개였죠. 심화, 응용, 완전 기초. 그거 중에 2개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완전 기초는 선행이 안 된 애들이니까. 공수 1, 2조차도 아예 기초인 애들이니까. 근데 확률상 지금 중앙고 하는 어머니들 보시면 보통 심화 아니면은 그래도 응용이겠죠. 그래서 거기를 다 관여하시는 고태현 선생님이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고태현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저희가 지금 중앙고 자료로 할 테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저희 쪽에 오시면 아마 그 선생님 만남 확률은 거의 80%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개념반이면은 그분은 안 들어가세요, 개념은.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테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부터는요 교재가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방학부터 우리 다 1등급 공부법 절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실력에 맞춰서 성장 가도로 높여야지 3월에 최대한 애들이 같은 흐름으로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애들 계속 넣어만 주면요, 어머니 애들도 탈라고요. 애들 그냥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꼭 하고 레벨링 반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마포나 이런 데서도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무료 특강 저희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보강,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들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그거 아시죠? 약간 이거랑 똑같아요. 한번 맛보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시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와주세요. 라는 거 똑같으니까 한번 그거는 무료 특강 같은 경우 한번 신청을 꼭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다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는 일단 설명을 끝내고 잠시만요. 이거 영상 좀 마치고 그냥 질문. 근데 너무 잠시만요. 여기 편집. 저기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